자, 그리고 요즘 대통령실과 김 여사에게 좀 각을 세우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반응,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굉장히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침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또 비슷한 얘기를 한 건데, 자, 서 변호사님, 일단 과거에 한 대표 말을 빌리자면은 이번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결과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좀 비춰지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 수사라는 게요, 여론으로 이게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99.9%가 저 사람에게 범죄자라고 해도요, 증거가 없고 이러면 이게 그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수사는 법과 원칙, 그다음에 그 증거하고 팩트를 가지고 보지, 여론을 보거나 또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 국민이 납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국민들 중에 얼마나 이게 다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좀 생업에 바쁜데. 그래서 저는 검사나 전문 이제 법조인들이 레드팀까지 가동해가지고 이제 그 철저하게 수사를 한 거고요. 어제 그 발표문에 보면 공범자들끼리 주고받은 문자들이 많이 공개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김건희 여사는 무관하고 피해자고 이런 쭉 문자들 있죠.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따라서 저는 증거하고 팩트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제 그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여론에 따라 수사할 수는 없다 이래 봅니다. 네. 자, 강성필 대변인님,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 결과 두고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특검법까지 발의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검찰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김건희의 개다.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하겠다. 네. 이렇게까지 엄청 수위 높은 발언까지 하고 나섰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는 국민의 여론만 가지고 기소하면 안 된다.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왜 검찰이 외면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가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 지식이 없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러면 선 씨는 전문가입니까? 이분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오히려 전문가라고 검찰이 판단을 했는데 1억을 손해봤고요. 김건희 여사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장모와해서 23억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최종 수혜자인 거예요. 왜냐?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을 하셨던 분들은 결국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께서는 무혐의, 불기소가 돼버린 상태에서 돈까지 벌었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레드팀을 검찰에서 운영했다고 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 검사들끼리 4시간 동안 만나가지고 수사 기록이나 제대로 봤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의 상식과 너무 다르다. 우리는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라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도 절차에 맞게 혐의가 있으면 조사받고 문제가 있으면 기소해서 재판받으라는 거지 처벌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서 변호사님의 검찰 쪽의 어떤 쭉 설명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어떤 의혹들도 저희가 같이 한번 듣고 있는데 자,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말고도 좀 독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어제 재보궐선거 텃밭에서 2곳의 승리를 이끈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조목조목 하나씩 김 여사 3대 해법을 요구했는데 그 목소리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네, 어제 오전에 이게 나와서 저희가
목소리 나오자마자 저희가 짧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한번 분석해 본 바가 있는데, 자, 서 변호사님, 지금 자막에 나오는 대로입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김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동훈 대표 얘기했는데, 다음 주 초에 또 윤 대통령과 독대 있지 않습니까? 앞두고 굉장히 초강수를 던지는 그렇단 분위기예요. 저는 이제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대외활동 중단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김정숙 여사처럼 타지 말에 단독으로 영부 외교 이런 거는 중단해야 된다 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국제 행사에 부부 동반 이런 거는 이제 그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도 이게 부부가 정상 외교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그 전면 중단 이거는 말이 안 될 거고요. 좀 이제 그 단독이나 뭐 이런 국내에서 쪽이 좀 활동하는, 자제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이제 정도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라인 자꾸 정리하라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거의 대통령 라인하고 이게 김건희사 라인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강릉의 대통령 40년 지기의 아들 있잖아, 삼촌이라고 부른다는 황모 씨 있잖아요. 네. 그분도 이게 대통령 라인이지 왜 김건희사 라인으로 바뀌어버립니까? 김건희사하고 안지는 얼마 안 됐고 대통령 40년 지기의 아들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분이 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분류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일단 뭐 대통령실 뭐 이런 거 비서관 있잖아요. 행정관은 다 부인하고 7명. 있는 상황이죠. 예. 하나하나 보면 이게 다 대통령이 전부 능력 예산 뽑은 거거든요. 따라서는 대통령 라인밖에 없지 않나. 어떻게 김 여사 라인과 구별되는가. 이런 게 의문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진상규명에 협조라는 게 특검은 아니래요. 특검은 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특검은 아닌데 과연 이게 규명에 협조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 이제 뭐 김대남 씨나 명태균 씨 자료들을 이게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좀 정리해서 발표하는 이런 의미인데, 네. 뭐 그거는 이제 뭐 저는 뭐 협조할 수 있는 건 해주는 게 맞죠. 의혹을 이게 제가 보기 큰 중요한 문제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뭐 그 정도는 어떻게 서로 협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셋 다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이 이 한동훈 대표의 점점점 강해지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가장 관심사인데, 일단 선거 관련해서만 대통령실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에 받아들여 바꾸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자,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은 한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 대표가 바로 너무 싸움을 걸어온다 이러면서 불쾌감을 좀 내비치는 그런 뭐 워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한테 어떻게 대했느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고 만찬도 취소해버리고, 또 나중에 한 대표를 빼고 나서 또 만찬을 또 가져버리고, 또 뭐 축하한다고 만났는데 여러 명 불러버리고, 독대를 요청했는데 독대도 안 해주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불쾌하다.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대립했을 때 정치인들은 어떻게 판가름을 갖습니까? 선거의 결과로 판가름을 받는 거예요. 국민들이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그 김건희 여사 무혐의와 관련된 거, 그리고 한 대표가 말했던 여사에 대한 자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고 오직 재보궐 결과에 대해서만 입장을 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연히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일제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이미 독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요구사항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대를 이르게 되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답을 가지고 나오시라, 이런 압박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간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재보궐선거, 특히 부산 금정에서 승리한 걸 두고 너무 어깨에 힘주지 말아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산 금정에서 국민의힘이 근소하게 이겼어야 됐었어요. 그래야지 부정 여론이 이렇게 많은데 한동훈 때문에 이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니까 부산 금정은 원래 우리 텃밭이었어. 원래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뭘 그거 이겼다고 자랑하는 거냐. 이런 뉘앙스가 나오는 거고, 이래서 친한과 친윤계가 대립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민심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네, 서 변호사님, 강성필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실이 일단은 직접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보면 친윤계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뭐 지금 이제 뭐 3대 요구인데 저는 대화로서 적절하게 그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이제 그 독대는 이번에 상당히 그 결과가 저는 나올 걸로 봐요.
아, 그럼 뭐 강성필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어떤 지금 말하는 것들을 대통령이 일단은 다 수용하는 형식으로 다 가겠다. 수용은 아니지만 이제 그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어떤 통해서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안 될 거라 아까도 생각하십니까? 말했지만 이게 그 요구 사항이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인데 이제 그 자제하고 좀 틀리잖아요. 뭐 조건부 정도 그러니까 될수 이게 있겠네요. 어느 범위 내에서는 이제 그 하는 거고요. 또 어느 범위 내에 좀 자제도 필요한 거고 그 중간에 타협이 저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진실규명 협조하는 거 있죠. 네. 이것도 이제 아까처럼 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 협조해 주는 게 미리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이게 조금씩 양보하고요. 지금 어차피 이게 그 두 분 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두 분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그 걱정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조금 전에 나갔던 홍준표 시장의 반응도 한동훈 대표의 어떤 발언대에서 홍준표 시장이 나눴는데 이 화면입니다. 자, 강성필 대변인. 네. 이 차별화는 임기 말에나 해야 된다. 지금 와서는 뭐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공동 운명체인데 지금 너무 시기상조라서 갈등만 좀 분열만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얘기를? 그러니까 통상의 정치 문법이라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임기를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차별화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차별화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망합니다. 지금 그런 위기의식을 보수층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적 쇄신 얘기했는데 뭐 여당 측에서는 대통령 라인밖에 없다. 40년 지기의 아들,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 같으면은요 사실 40년 지기의 아들이든 50년 지기의 아들이든 친구의 아들은 오해 사기 싫어가지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안 받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에 들어갈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활동을 자제하는데 사실 저희 야당이 느끼기에는 제2부속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이 부속실을 차린다고 해서 뭐 그동안에 과거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설치 공사 중이라고 하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로 성의 있다면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으로 받는 그런 모양새라도 일단 취하고 저희는 어쨌든 늦었지만 특검이라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는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자, 서변님 이 사안 마지막으로요. 이 한동훈 대표가 독대 앞두고 이 거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뭐 이런 분석까지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독대하기 전까지 더 많은 의제들을 관련해서 더 많은 발언들을 쏟아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근데 이거 지금도 상당히 요구할 건 다 했잖아요. 뭐 지금도 저는 약간 이게 좀 과한 면이 있고 또 미리 이렇게 독대 앞두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데 그 의문이 있어요. 독대는 아마 다음 주에 그 21, 2일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이 정도 선에 이제 충분히 한동훈 대표도 요구할 거나 존재감은 이제 그 드러냈으니 이제 그 다음 주에 독대하면서 이게 그 하나하나 타협하고 조율하면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